모두 평안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바이러스를 무조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바이러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메르스와 코로나를 경험한 우리에게 바이러스는 고통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공포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역사 속에서 바이러스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또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지구의 가장 깊은 심해부터 혹독한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든 바이러스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만 해도 약 1만 종, 100조 개 가량의 바이러스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생태계에는 160만 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이들 바이러스들 중에서 단 1%만을 겨우 발견했을 뿐입니다. 만일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지구는 탄소와 산소의 순환 시스템이 없는 무수한 우주의 생명이 없는 별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풍성한 생명의 지구는 사실 바이러스의 존재에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롭게 출현한 바이러스와 생명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한 바이러스와 함께 협력하면서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현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것마저도 바이러스들보다는 우리의 문제가 큽니다. UN 식량농업기구는 바이러스의 새로운 출현의 원인이 인간 집단의 팽창, 자연 서식지의 침범, 인간과 야생동물의 이동과 뒤섞임, 자연 서식지의 생태계 교란, 산림 파괴, 가축과 야생동물의 동시사육, 야생동물 중 그리고 야생병원체의 지역 간 이동, 지구적 기후변화,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에 따른 저항성 증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핸드라 바이러스 사건입니다. 1994년 호주의 브리즈번 인근에 있는 핸드라라는 마을에서는 13마리의 말과 1명의 사람이 급성 호흡기 질환과 발열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핸드라는 브리즈번의 경마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말들을 키우고 조련하는 마곡간들이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호주의 과일박쥐의 몸에서 살아가는 바이러스가 말과 사람에게 감염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호주의 대도시 브리즈번 인근은 과도한 산림개발로 숲에서 살아가는 과일박쥐의 먹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먹이를 찾아서 핸드라 마을 주변에 과일나무까지 찾아온 과일박쥐가 먹고 남긴 과일을 말들이 먹었고 그 말들을 돌본 사람들도 과일박쥐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그래서 핸드라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핸드라 바이러스를 통해서 호주 사회는 무분별한 개간이 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호주 정부는 2018년에 대규모 산림개간이 과일 박쥐의 서식지 파괴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바이러스의 공간을 무단 침입했던 것을 뒤늦게 반성했던 사건입니다. 핸드라 바이러스가 과일 박쥐와 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니파 바이러스가 돼지를 통해서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통해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낙타를 통해서 그리고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와 천상갑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된 것은 결코 바이러스가 먼저 의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자연서식지를 침범해서 그동안 인간과 접촉이 없었던 야생동물과의 접촉 기회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오랜 시간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통해서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공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자연이라는 완충지대를 우리 스스로가 파괴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우한시가 야생동물 거래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중국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신선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쥐, 천상감, 뱀 등의 야생동물을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행동이 무척 야만스럽게 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탁만 빼놓고 다리가 달린 모든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결코 저도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야생동물의 거래가 중국 사람들만의 일이냐는 것입니다. 해마다 3월 3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기억하고 보호를 위해 힘을 쏟는 세계 야생동물의 날입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의 거래는 마약과 무기 그리고 인신매매 다음으로 수익이 보장된 글로벌 산업에 속합니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해마다 불법적인 야생생물의 거래가 수백억 달러, 수십조 원에 이르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의 상아나 풀소의 뿔 불법 거래에만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118억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10만 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가 야생동물 거래로 희생되었습니다. 또 불법 코뿔소 사냥은 5년 사이에 77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야생의 호랑이는 지난 100년 사이에 97%가 사라졌고 이제 전 세계에 3천여 마리만이 야생에서 살아있을 뿐입니다. 대신 호랑이들은 전 세계의 유명 동물원이나 박제로 우리 곁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야생동물 거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400건 안팎의 야생동물 밀법 거래가 단속되고 있고 또 4,000건의 야생동물 불법 거래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거래는 단지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 건의 야생동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도 계속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 카페, 체험동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만나기 힘든 야생동물들을 체험이란 이름으로 전시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확대시키는 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들은 모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생명들일까요? 우리나라는 검역 과정에서 5일간의 임상 증상 관찰 여부만으로 야생동물의 통관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 야생동물 카페와 체험동물원을 통한 바이러스의 감염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운이 좋아서 착한 바이러스들만을 만날 수 있게 될까요? 그보다 야생동물을 멸종 위기종이 아니면은 거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또 야생동물들을 소유하고 또 그 야생동물들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그들이 살던 환경이 아닌 곳에서 기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우리 현실이 단지 야생동물을 잡아먹지만 않을 뿐 야생동물 시장과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이 생태적으로 정의로운 모습인지 우리가 이제는 바이러스에게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에게 던지려고 하던 그 분노와 증오의 돌을 내려놓고 상호 의존의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창조된 우리의 이 세계에서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른 생명들과의 공존의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생태적으로 정의로운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풍성하신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가업에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